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법률팀 명의로 저희 마하나임 뉴스의 내용 증명이 이메일로 발송되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 증명을 보니까 말이죠. 이 단순한 삭제 요청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용훈 목사 측이 말이죠. 현재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법률적인 입장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내용 증명, 뭐 기사를 삭제해라, 방송을 삭제해라 이거보다는 법률적인 입장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 어떤 그 목회자에 대한 감정, 목사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감정도 내려놓고요. 또 그 이땡진 씨의 그 녹취를 듣고 이영훈은 불륜을 저질러서 이런 선입관도 내려놓고요. 오로지 순복음교회 법률팀에서 보내진 저에게 보내온 그 문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문서만 보더라도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법률팀의 첫 번째 주장,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번에 13일 날 선고된 판결은 미확정 판결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맞는 말이죠. 자, 이 사건은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만 가지고 법원이 불륜을 인정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법률팀, 순복음교회 법률팀의 지적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법률팀이 강조한 두 번째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률팀은 말이죠. 지금 또 앞으로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몇 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확정 판결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기존의 민사사건,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들은 모두 불륜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용 증명을 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판결, 의정부지방법원의 형사판결, 항소심 판결, 가처분 결정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죠. 자, 법률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고 저희 마하나임 뉴스에서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이미 끝난 문제였다면 왜 2026년 5월 13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이번 1심 판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은 말이죠. 기존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재판부는요.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가 존재한다. 이 말은 이영훈의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해할 만한 자료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불륜이다. 이렇다기보다도 불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녹취 자료하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가 이영훈 목사가 자기가 불륜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라는 것을 말이죠.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해할 만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영훈 목사는 그것이 허위라고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이것이 말이죠. 바로 지금 아주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입니다. 성창경 TV, 그 다음에는 말이죠. 레인보우 리턴즈, 그 다음에는 파울로 TV, 여러 신문에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100만 명 이상 시청을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률팀의 내용 증명은 기존 판결을 아주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왜 이번 판사는 과거의 판결과 다르게 판단했을까? 뭐 어떤 소리가 새롭게 제출이 되었을까? 왜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까? 자, 여러분, 내용 증명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상반된 판단이 나왔는지를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이번에 이 내용 증명을요,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최초 의혹 제기자 이땡진 씨,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여러분, 많은 의혹은요, 이땡진 씨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이죠. 그 이땡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영훈 목사는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을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목사로서 거짓이라고 실토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걸 그대로 두다 보니까 지금 가지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가지를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가 자라죠.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말이죠. 유튜버를 고소하고 기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장로를 고소하고 목사를 고소해도 이 의혹이 말이죠. 출발점 원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반복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판결문에서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정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이라는 것은 왜 최초 발설자는 그냥 두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영훈 목사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법률팀, 여러분, 성도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훈 목사 특히 변호사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서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줘서 고발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이죠. 이영훈 목사가 불륜을 했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그러나 동시에 아무 문제 없다, 불륜이 없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말이죠. 현재 공개된 자료들은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께 권면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지를 잘라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가지 잘라봤자 말이죠. 뿌리가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말이죠. 성소했느냐 패소했느냐 이 진실을 원하는 것이죠. 성소했느냐 패소했느냐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명확한 진실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성소와 패소보다도 진실을 원하죠. 불륜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들은 말이죠. 변호사의 논리보다도 명확한 해명을 원합니다. 성도들은 친명보다도 투명성을 원하죠. 불륜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용서를 빌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건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결국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목회자는 거룩성을 잃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공교회는 특히 사람보다도 진리를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법률팀의 주장도 들었습니다. 판결문도 보았습니다. 제게 들어온 내용 장면도 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진상규명이에요. 만약에 의혹이 허위라면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진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퇴해야 되죠.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의혹과 논란 속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침몰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뢰는 진실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